페이지요. 144페이지요. 3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31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혼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혼동을 보면 먼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의리요 저당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의리요 지상권이 있어요.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요. 의리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이렇게 있어요. 임차인 이렇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혼동이라는 것은 소유권하고 제한권이 같이 섞이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요. 이 저당권 있죠?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당권은 없어지고 의리 소유자가 돼요. 여기 지상권자가 소유권자가 되죠. 그러면요. 의리요 소유자가 되고 지상권은 없어져요. 여기 임차인이요 소유자가 되죠. 그럼 의리 소유자가 되고 임차인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혼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제 갑이 있죠. 갑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의리요 1번 저당권이죠. 1번 저당권이고요. 여기 병이죠. 병이 2번 저당권이죠. 이렇게 2번 저당권.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으면 의리요 1번 저당권이고요. 여기요 병이죠. 병이 2번 저당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의리 1번 저당권이고요. 여기 병이 2번 저당권이죠. 2번 저당권. 그 다음에 여기 3번 정이죠. 정이 여기 가압류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지금 갑이죠. 갑이요. 여기 의리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죠. 임차인. 그 다음에 병이요. 이렇게 저당권이 이렇게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경우는요. 지금 여기서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의리 소유자가 되고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죠. 누구 때문에요? 이해 당사자 때문에 아니죠.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병이 소유자가 되죠. 2번 저당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죠. 자기 밑에 이해 당사자가 있다 없다? 없죠. 여기 2번이죠.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병이 소유자죠. 소유자고 자기 밑에 지금 가압류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죠. 소멸하지 않는다. 여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하면 임차권은 소멸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의리 소유자가 되고요. 저당권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혼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보면요 이렇게 갑이 있죠. 여기요 의리요 지상권이죠. 지상권 위에 뭐가 있어요? 병이요 저당권이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요 이렇게 갑이죠. 갑이 있고 여기요 의리요 지상권이죠. 지상권 위에 병이요 이렇게 저당권이 있고요. 여기 이제 갑이 있고 의리요 지상권이죠. 지상권이 있고 여기요 A가요 1번 저당권이고요. B가요 2번 저당권 이렇게 있죠.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든 소유자가 지상권 취득하든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여기서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요. 여기 지상권 위에 지금 뭐가 있죠? 저당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요. 그러면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든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든 저당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상권 위에 1번하고 2번 있죠? 그러면 2번 저당권자가 지상권 취득하죠? 그럼 2번 저당권을 뭐 한다? 소멸하죠. 1번이 취득하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 똑같아. 1번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채무자죠? 갑이 누구냐? 채무자예요. 채무자. 그 다음에 여기 누구냐? 갑이요. 갑이 물상보증인이에요. 물상보증인 이렇게요. 채무자죠. A가요 1번 저당권이죠. 1번 저당권이고요. 여기 B죠. B가요 2번 저당권이고요. 여기가 A가 1번 저당권이죠. 1번 저당권이요. 여기 B죠. B가 2번 저당권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 이제 물상보증이죠. 이 물상보증이 1번이요. 1번이 뭐한다? 상속을 한다. 상속. 그다음 2번이 상속할 수도 있죠. 채무자를요. 물상보증인은 1번이 상속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요 2번이 상속할 수 있죠. 상속했단 말은 소유권 취득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요 채무자를 상속하잖아요. 그럼 1번이든 2번이든 다 없어져요. 그렇죠? 물상보증인을 상속하죠. 1번은 살아남고요. 2번은 없어져요. 우선 알겠죠? 이것을 구별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보면 이렇게 이제 갑의 토지 있죠. 갑의 토지의 의리요 저당권이죠.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하죠. 그런데요, 갑하고 하고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원래 소멸하죠. 근데 무효가 되면 다시 뭐를 한다?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왜요?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이다? 처음부터 무효니까 의리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부활한다 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점유권하고 광업권이요. 점유권하고 광업권은요.
광어권은 혼동이 된다 안 된다? 혼동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점유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 우리가 또 뭐냐? 지역권이죠. 지역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의무로 면한 지역권의 위기, 그러면 혼동에 의해서 지역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래서 지역권이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토지가 포락됐단 말이에요. 건물은 여러분 멸실되죠. 건물이 철거가 되면 이것을 뭐한다? 건물이 멸실이죠. 멸실되죠. 그러면 소유권이 뭐한다? 소멸하죠. 멸실 등기하고요. 토지는요. 토지가 없어진 것을 뭐라 한다? 토지가 뭐락됐다, 뭐 됐다고 그래? 포락됐다고 얘기해요. 포락. 그러면 토지의 소유권이 어떻게 돼? 없어지죠. 토지가 포락되면 다시 이것을 성토했다, 성토. 다시 성토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소멸한다, 소멸하죠. 먼저 살아난다, 살아나지 않는다. 소유권이 살아나지 아니한다. 성토해도 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가 포락됐다, 소유권은 소멸한다. 건물이 멸실됐다, 소유권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포락된 토지를 다시 성토했다. 다시 성토란 말은 다시 쌓다 이 말, 축대를 해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되살아난다, 되살아나지 않는다, 되살아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린 혼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부터 봐. 1번부터. 31번에 1번이요. 유치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인 채무자가 유치물의 소유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며 줄고 상당한 담보를 제공. 그래서 바로 옆에 유치권 소멸 청구. 우리가 유치권 소멸 청구를 뭐라고 했죠? 청구란 말 앞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우리가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청구란 말 앞에 소멸이란 말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형성권인 것은 아니고 딱 하나가 예외가 있다.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한 경우. 이런 경우는 예외가 되죠. 이럴 때는 플러스요. 유치권자의 승낙. 유치권자에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유치권자의 승낙. 자, 2번요. 토지가 포락 주고 토지가 포락되죠. 그러면 그 효용을 상실 주고 봐. 효용 상실 이퀄 소유권 소멸이에요. 소유권이 소멸하죠.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 그래도 소유권을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2번 틀렸어요. 2번 틀렸어. 알겠죠? 4번하고 2번이 정답이에요. 3번은요. 승역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의사표시 거기까지. 승역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의사표시 여기까지 이퀄 지역권의 위기. 그러면 맨 끝에 혼동에서 지역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죠. 소멸. 4번은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근저당권은 혼동에서 절대로 소멸. 여기까지 맞아. 그런데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이다. 무효. 그러면 다시 뭐한다? 부활한다. 부활하지 않는다. 틀렸죠? 2번하고 4번이 정답이에요. 알겠죠? 2번하고 4번. 5번은요.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에 저당권이 있죠? 이런 봐봐. 여기. 지금 5번이 뭐냐? 대항력 있는 임대차에 저당권이 있다. 이게 5번이에요. 알겠죠? 5번. 31번에 5번이다. 이 말이죠. 31번에 5번이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임차권은 혼동에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누구 때문에? 저당권 때문에. 자, 32번.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취득되죠?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 봐봐. 여기가 지금 1번이죠? 맨 처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권을 소멸하지만 여기요. 대항력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임차권이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저당권 때문에. 자, 2번은요. 가등기 권자가 번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등기 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 여러분 가등기랑 본등기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죠. 그러니까 10년 안에 본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에서 소유권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다른 원인, 증여나 교환이라든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혼동에 걸려 안 걸려? 걸리지 아니한다. 소멸한다. 틀렸죠. 3번은요. 갑소유 토지에 관해서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였고 병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여기요. 그럼 지상권이고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이 있다. 그런데 을이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했다. 그래도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니, 소멸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을 소유 토지에 지상권이 취득한 갑이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병에게 설정을 했다. 갑이 저당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갑이. 여기서 갑이 누구냐? 지상권자예요. 왜냐하면 지금 3번하고 4번이 말이 달라. 3번은 을이 지상권자지만 4번은 갑이 지상권자라고 알겠죠?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했다? 봐봐.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했다? 뭐가 없어져?
저당권이 소멸한다. 이렇게 소멸한다. 자, 5번. 채무자 갑소의 토지의 채권자 을이 1순위, 채권자 병이 2순위. 여기를 얘기해. 그냥 우리가 상속이란 말이 없죠, 지금. 채무자란 말만 있고. 1순위, 2순위죠. 1순위가 소유권 취득하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순위가 취득하면 뭐 한다? 소멸한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소멸한다. 1순위가 소멸, 뭐죠? 병이 2순위죠. 2순위가 취득한다. 그럼 뭐를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3번. 포락으로 사건이 소멸한 포락된 토지가 추후 성토줄고 나중에 성토되죠. 종전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다시 뭐 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다. 2번. 승역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의사표시. 이것을 뭐한다? 지역권의 위기. 지역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3번. 물상보증인 정소유 토지에 채무자 갑의 채권자 을이 1순위 줄고 을이 1순위. 그 다음에 병이 2순위죠. 물상보증은 누구다? 정이죠. 지금 누구를 상속했다? 봐봐 여기. 물상보증을 상속하면 1순위가 상속하면 1순위는 소멸하지 않고 2순위가 물상보증을 상속하면 2순위는 뭐 한다? 소멸하죠. 그건 지금 여기는 지금 누구라고 돼 있죠, 지금요? 지금요, 물상보증인 지금 을이 단독으로 상속했죠? 을이 누구죠? 물상보증인이죠. 보증인이 뭐죠? 을이요, 1순위 지상권자가 물상보증인 정을 상속했죠?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옆줄 꽂어요. 채무자를 을이 단독 상속 시 소멸. 채무자를 을이 단독 상속 시는 소멸을 해. 그런데요, 채무자가 아니고 물상 보증인을 상속하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4번은요. 갑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점유하고 있는 을이 점유권자죠.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 을의 점유권을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혼동이 걸려, 안 걸려? 안 걸린다. 5번요. 근저당권자가 건물을 매수했죠? 그러면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런데 그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된다, 무효? 그러면 다시 뭘 한다? 부활한다. 근저당권은 부활한다.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34번은요. 1번.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 취득하고 병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취득했어. 그럼 봐봐요. 여기요. 지상권에 저당권이 있죠?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어.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번요. 갑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이 대항력과 변제권,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고 병이 그 건물의 저당권이 여기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 아니고 저당권이죠.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해요.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저당권 때문에. 3번은요.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이고 병이 후순위 저당권이죠. 근데 을이 토지를 매수했다. 을이 여기요. 여기 1번하고 2번이죠. 을이 토지에 소유권 취득했다. 1번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요? 2번 때문에요. 4번은요.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이 1번 근저당권, 병이 2번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이어서 정이 가압류자. 여기요. 여기서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가압류가 있죠.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원래는 소멸하지만 자기 밑에 지금 누가 있어? 가압류가 있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5번은요. 5번은 여러분 이거예요. 봐봐. 5번은 여러분요. 여기 이렇게 갑의 토지가 있죠. 갑의 토지가 있는데 을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요. 대항력 임차인. 그다음에 여기 병이죠. 병이 뭐가 있냐?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서 저당권자가 먼저 1번으로 경매를 청구해요. 경매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저당권자 경매 청구. 그럼 어떻게 돼요? 저당권은 무슨 권리다? 말소 기준 권리죠. 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니까 경매가 되잖아요.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저당권 경매되면 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라고. 말소 기준 권리니까 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그러면 저당권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럼 저당권 없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뭐만 남아요? 임차인만 남는 거. 임차인만. 그럼 뭐하고 똑같냐? 맨 끝에 저기 임차인만 남는 거하고 똑같다고. 맨 끝에. 세 개 있는 것 중에 맨 밑에. 임차인만 남는다고. 알겠죠? 그럼 봐봐. 이제 봐봐. 이 임차인이 경락을 받았다. 경락인이다. 경락이란 말은 임차인이 뭐를 취득했다? 소유권을 취득했다. 자기 혼자 있는데 소유권 취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임차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 소멸한다. 임차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걸 혼동이라고 얘기해서 올해 국가고시에 혼동이 2군데서 시험이 났어요. 무슨 말 알겠죠? 국가고시에. 그래서 혼동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이죠. 점유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혼동이니까 혼동은 이게 말로 해가지고 하려면 힘들어. 그럼 혼동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림을 통해서 아는 게 가장 빨라. 알겠죠? 자, 우리가 이제 점유권이죠. 점유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점유권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유라고 하게 되면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죠. 그래서 점유로부터 뭐가 나온다? 점유는 두 가지죠. 사실상의 지배 플러스 뭐다?
점유 설정 의사, 점유 설정 의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점유 설정 의사. 이것을 혼합 사실행위고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으로부터 뭐가 나오냐? 점유권을 침해하면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점유 보호 청구권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뭐죠? 점유 해수, 그다음에 뭐가 있다? 보유, 그다음에 보전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고, 해수를 뭐라 한다? 점유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204조, 205조, 206조 이렇게요. 그다음에 점유하죠. 점유가 침해당하면 뭐라 한다? 자력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죠. 자력 구제권이요. 점유권이 침해되면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99%는 점유를 하면 점유권이 있다고 돼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 사실상 지배를 점유라고 그래. 사실상 지배를 점유라고 한단 말이죠. 점유한 자는 점유권이 있다. 법에 그렇게 남아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점유를 함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아닌 것, 즉 점유자가 아니다 말은 점유권이 없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점유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내가 지금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둘이 지금 똑같이 사는데요. 하나는 점유자고 점유권인데 둘 다 똑같아. 점유하면은 점유권이 있고, 점유권이 있는 사람은 점유자라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점유보조자라고 그래. 그럼 알바생이죠? 점유보조자, 파출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간접점유라고 얘기하죠. 간접점유는 뭐죠? 임대인이죠. 임대차를 주면은 임차인이 직접 점유, 임대인이 무슨 점이다? 간접점이죠. 그러니까 간접점유한 건 임대인의 경우, 임대인은 점유권은 있죠. 그런데 뭐가 없다? 점유하잖아. 점유는 누가 한다? 점유는 임차인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유에 관한 것은 자력구제권이라고 얘기해. 점유권에 관한 것은 뭐라 한다?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는 뭐라 한다? 점유보조자는 점유는 한다. 자력구제권이 있지만 점유권이 없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다고 얘기하고, 간접점유자는 점유를 하지 않죠. 자력구제권이 없지만 점유자죠.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항상 이걸 두 개를 바꿔. 알겠죠? 그래서 간접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은 없으나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바꾸니까 잘 보란 말이죠. 특히 여러분요, 잘 나오진 않지만 간접점유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간접점유가 두 군데서 나와요. 하나는 점유권 나오고 하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나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을이요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이면 갑을 간접점유자, 을을 직접 점유자라고 하죠. 근데 을이 이것을 또 전대차로 줘. 전대차를 주면 이 사람은 전차인이죠. 그러면 전차인이 이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죠. 이 사람 무슨 점이자? 직접. 이 사람 뭐라고 한다? 간접. 여기로 말한다? 간접. 다 간접. 그래서 간접점유자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계속 전대 가면 10명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간접점유자는 공동 간접점유가 있어. 왜요? 여기 공유자가 세 사람이다. 공유자가. 임대인이 공유로서 세 사람이야. 그러면 간접점유자가 몇 명이죠? 세 사람이에요. 그러면 공동 간접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임차인을 뭐란다? 직접점유, 이 사람 직접점유, 이걸 간접점유란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여기서 5월 1일 날 전대차를 줬어. 그러면 이 사람이 5월 2일 날 이사를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5월 1일 날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기다가 전입신고를 하죠. 그럼 전입신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전출신고를 해야 되겠죠? 전출신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지금은 옛날에는 전입하고 전출신고를 나누어서 2주간 이내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전입신고제다 전입신고하면 자동적으로 무슨 신고가 돼? 전출신고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전출과 전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죠.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 여기서 전입신고를 하면은 한 놈은 나가야지 전입신고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뭐가 돼? 전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출신고하죠? 그러면 전출신고하면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건물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죠. 이 사람은 전출신고하니까 대항력이 있어 없어? 대항력이 없어지죠. 그럼 이 사람이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한단 말이죠. 그럼 전입신고하면 이 전입신고는 을한테 전입신고한 걸 본다? 병한테 전입신고한 걸 본다? 누구한테 전입신고하는 걸 본다? 이러면 우리가 여기가 얼마 전에 이러면 뭐죠? 천재할 때도 했잖아요. 전번쯤 한 것 같은데 목요일날. 알겠죠? 지금 5일도 안 지났는데 우리가 지금 네 기억력이요? 어제 비 왔나? 어제 비가 많이 온 것 같은데? 어제 비 왔죠? 비 맞고 나지 말라니까요. 알겠죠? 그럼 여기요, 우리가 이 전차인이 전입신고하죠? 전차인의 전입신고를 누구의 전입신고로 봐준다? 임차인의 전입신고로 봐줘. 왜 그러냐? 생각을 해봐. 을은 갑한테 보증금 1억을 줬죠. 병은 을한테 보증금 1억을 줬죠. 그러니까 이 병은 갑의 집이 경매가 돼도 돈을 못 받죠. 왜요? 병은 을한테 돈 줬는데 갑의 집이 경매되는데 갑한테 돈을 빌려줬어야 갑의 집이 경매되면 갑한테 돈을 받는데, 배당금을. 을한테 돈을 줬으니까 돈을 못 받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을은 갑한테 돈 준 거 1억 놔두고 병한테 돈 1억 받아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집이 경매가 되면 갑한테 1억을 받아가지고 병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집이 경매가 되면 돈을 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임차인, 을이죠, 을. 근데 을은 전처 신고했으니까 대항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경매가 되면 돈을 못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전처 신고했으면 당연히 대항력 없어지지만 전차인이 여기 들어와서 전입신고하면 전차인의 전입신고를 누구의 전입신고로 봐준다? 임차인의 전입신고로 봐준다. 알겠죠? 그러니까 전차인 전입신고하면 임차인, 간접점유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 이때 간접점유라는 말이 하나 의미가 있고 또 간접점유는 또 어디에서 이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유치권에서 의미가 있다. 유치권. 유치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유치권에서 하려면 침탈이 돼야 된다. 침탈이 됐을 때 유치권 행사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을이 임차인이다. 이 임차는 뭐다? 직접 점유자고 이 사람이 간접 점유자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떤 놈이 여기 들어와서 불법으로 이걸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불법으로 점유, 병이죠. 이 불법 점유를 뭐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한다? 침탈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병이 이 을이 지금 직접 점유자가 침탈을 당했다 이 말이죠. 그럼 침탈을 당했을 때 점유보호청권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점유보호청권을 누가 행사한다? 을이 행사해서 너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누구도 행사할 수 있다? 간접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간접점유자가 침탈을 이유로 점유보호청권 행사를 하려면 누구를 기준한다? 직접을 기준해서 직접이 침탈을 당했으면 간접도 침탈을 당한 것으로 봐주고 만약 그렇지 않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는데 을이 직접이죠? 을이 이걸 병한테 갑한테 묻지도 않고 무단으로 양도해. 무단 양도를 뭐라 한다? 임의로 침탈이 아니죠. 을이 스스로 병한테 준 거니까. 그러면 을은 직접 점유자는 침탈을 당했어 안 당했어? 안 당했죠. 그러면 갑도 침탈이다 아니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이게 우리 시험에 을이 임의로 병에게 인도를 했다. 그러면 을은 침탈이 아니죠. 임의로니까. 그러면 갑도 침탈이 아니죠. 갑은 병에게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만약에 을의 것을 병이 훔쳤다. 그럼 침탈이죠. 그러면 을이 침탈당했죠? 그럼 누구도 침탈이다? 간접점유자도 침탈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 이게 두 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간접점유는 또 언제가 문제가 되냐? 이건 뭐 크게 이제 보면 주택의 미치하고 유치권이에요. 알겠죠? 두 개. 근데 이제 여기 간접점유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직접 점유자고 이 사람이 간접점유자죠? 간접점유자인데 여기요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한테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이 병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말은 을은 지금 점유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요 집주인이 갑이 어떻게 해요? 집주인이 병한테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나가고 이 집을 누구한테가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먼저 을한테 먼저 돌려달라고 해야 되냐? 자기한테 먼저 돌려달라고 해야 되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알겠죠? 제3자가 침탈이 됐다 그러면 1번 을에게 먼저 2번 갑에게 먼저 3번 갑 또는 을에게 선택해서 4번 잘 모르겠는데 5번 미치고 8장 몇 번이다? 누구한테? 2번이 뭐예요? 2번이? 누구한테든지 을한테 먼저? 그래서 여러분요 을한테 먼저 돌려달라고 해야 된다. 직접과 간접의 차이는 권리의 우선적 효력이에요. 누구의 권리가 더 우선하는가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의 우선적 그러니까 직접이 간접보다 우선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지금 건물을 임대를 줬죠. 그러니까 갑의 건물에 들어가서 잠을 뒤집어 잘 사람은 누구다? 을이죠. 을 임차인.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먼저 반환해라. 먼저 을이 임차인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거절하면 그럴 때는 간접 점유자한테 2차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설명할 때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이런 말을 쓰지만 실질적으로 법조문에는 직접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냥 점유자를 직접 점유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점유 나오죠? 그걸 직접 점유라고 그래요. 점유자를 뭐라 한다? 직접 점유자라고 그래요.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런데 앞에가 간접은 반드시 앞에다 간접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간접은 반드시 간접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직접은 직접이라는 말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점유다 또는 점유자란 말이 나오면 그것은 누굴 얘기한다? 직접을 얘기한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점유권의 기본적인 것을 설명할 때 좀 어려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점유권을 보면 뭐라 하냐 이렇게 돼 있어. 점유는 아니야.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돼 있어. 점유권은 신기하죠? 점유는 상속인에게 이전한 것이 아니고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돼 있어. 왜 그러냐 봐. 한국에서 자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지금 미국에 있단 말이죠. 교환교수로 가서 미국에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을 미국에서 점유할 수 있어 없어? 점유는 사실상 이 집에 손으로 잡아야지 점유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어떻게 점유해? 점유 못하죠. 그런데 뭐는 있다? 점유권은 인정해요. 점유권은.
그러니까 점유권인지 하니까 옆집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몰래 물고 훔쳐가죠. 그러면 점유를 못했다. 점유를 침탈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점유권에 침해당했으니까 뭘 행사할 수 있어? 점유보호청구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소송으로. 그러니까 우리 법적으로 뭐라 하냐면 상속으로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그런데 사법시험 뭐라 하냐? 점유는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점유는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그게 맞는 걸로 돼 있단 말이죠. 법조문에는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사법시험은 점유는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이게 맞는 걸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런다고 그랬죠? 점유는 사실의 문제이고 점유권은 권리의 문제예요. 하나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요. 그런데 점유와 점유권이 100% 같은 것은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점유보자는 점유는 하지만 뭐는 하잖아? 점유권은 없고 간접자는 점유는 하지 않는데 점유권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유하고 점유권이 100% 같은 것은 아닌데 우리 법적으로 뭐라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점유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요 사법시험에서는 점유는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것을 하나는 권리 측면이고 하나는 사실의 측면이니까 그렇게 보면 된다 이 말이죠. 지금 됐죠? 지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점유권원을 보면 점유권원이 분명하다. 분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잘 봐야 돼. 불분명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소유자라고 할 수 있고 소유자, 그다음에 절도범이라고 할 수 있죠. 절도범. 그다음에 여기요 지상권자, 그다음에 전세권자, 그다음에 뭐가 있다? 임차인, 유치권자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무슨 점이다? 타주점유라고 하고 이것을 무슨 점이라고 그래? 자주점유. 타주점유를 뭐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있냐 없냐? 있다. 소유의 의사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점유시초. 점유시초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그래 봐봐. 점유자가 선의의 점유자가 나중에 선의의 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됐어. 나중에 판명이 됐어. 그러면 그동안의 점유는 악의 점유가 된다. OX. 여러분요, 내가 질문한 거 지금 안 듣고 있어요? 듣고는 있어요? 다행이에요. 들리긴 한다 이 말이죠. 나는 또 안 들리니까 대답 안 하는 줄 알고. 참 좋은 현상이에요. 일단 들린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우리요, 내가 처음에 점유자가 점유가 나중에 그동안의 점유가 이 사람의 점유가 나중에 악의 점유라는 것이 박혀있어. 내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내 점유가 악의 점유라는 게 박혀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의 점유가 모두 악의로 된다. OX. 우리가 점유 시초를 기준으로 하니까 내가 맨 처음에는 선의 점유였죠. 선의 점유 왔는데 내가 지금 오늘 와가지고 한 달 있다가 악의라고 하는 게 밝혀졌죠. 그럼 오늘부터 악의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악의가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은 내가 맨 처음에 이 물건을 잡을 때 점유할 때 이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가끔 시험에 나오잖아요. 갑의 점유가 악의 점유임이 후에 밝혀진 경우, 후에 그동안의 점유가 악의 점유가 된다. OX, X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여기는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소유의 의사가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절도범 갑이, 그럼 소유자 갑이, 임차인 갑이, 전세권자 갑이 이렇게 넣는다고. 그럼 전세권자나 임차인이나 지상권자는 무조건 무슨 점이다? 타주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항상 알겠죠? 그런데 이건 분명한 거, 이건 뭐냐? 불분명한 때는 항상 이렇게 나와. 점유자가 또는요 국가가 또는요 종중이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종중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점유자라든가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종중이라든가 교회라든가 꼭 교회가 소유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냥 교회가 점유하고 있다, 종중이 점유하고 있다,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누군지 알아 몰라? 누군지 모르지. 누군지 알아야지. 자주다 타주다 말을 하는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것을 점유 권한이 불분명하다고 그래. 그럼 197조 제1항에 의해서. 그러니까 항상 이 말이 나와, 이 말이. 그래서 무슨 점유로? 자주 점유. 그 다음 무슨 점유? 평원 점유, 공연 점유. 그 다음 무슨 점유?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 이렇게. 알겠죠? 자, 무과실 점유. 이 세 가지는 뭐가 되고 네 가지는 추정되고.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무과실이 추정되는 것은 우리 민법에 하나도 없어. 무과실은 추정이 안 돼. 알겠죠? 추정이 안 되니까 추정이 안 된단 말은 누가 입증한다? 점유자가 입증한다. 이때의 점유자를 뭐라 하냐? 무과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군데서 문제가 된다. 하나는 선의취득, 하나는 취득시효이다. 취득시효. 특히 등기부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에서 이런 봐봐. 악의 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 할 수 있어 없어? 악의 점유자는? 악의로 점유를 20년 했어. 점유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된다니까. 점유취득시효는 자주평원 공연 점유만 있으면 되잖아요.
자주평원 공연점유율 20년이죠? 선의 무과실은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알겠죠? 아주 좋아. 리액션이 아주 좋아요. 알겠죠? 선의 무과실은 등기부라고. 그러니까 여기는요, 여기 보면 점유 취득시효는 자주평원 공연점유율 20년이라고. 그러니까 악의 점유도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죠. 선의 무과실은 이서부터 안 따진다니까. 점유 취득시효는 자주평원 공연점유율 20년이라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선의 무과실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효 하는데 내가 악이야, 악이. 그럼 등기부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뭐는 된다? 점유 취득시효는 된다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과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물론 무과실 문제가 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면 돼. 어디? 선의 취득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의 무과실. 등기부 취득시효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딱 두 군데가 문제가 돼. 근데 이 두 군데에서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누가 입증한다? 점유자가. 즉 취득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선의 취득에서는 선의 취득자가, 등기부 취득시는 시효 취득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왜? 추정이 안 되니까 내가 입증하는 거예요. 추정되면 너가 입증하는 거예요. 추정이 안 되면 내가 입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면 모의고사 봤을 때 몇 점 맞아서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래? 겨우 가락이야. 거짓말하지 마. 인정을 추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뭐 너가 겨우 가락이야. 그럼 어떻게 돼? 진짜라니까 보여줘야 되지.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그냥 우리가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아. 무슨 말인지. 추정된다. 그러면 내는 그렇게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입증하는 것이고 너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추정되지 않는다? 그럼 나는 그렇게 봐주지 않는다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증명을 해야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과실이 입증돼 문제가 되는 것은 등기부 취득시효하고 선의 취득 두 군데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효, 선의 취득 여기서는 두 군데에서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과실은 선의 취득자가 입증하고 무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등기부 시효 취득자가 입증하는 것이에요. 점유 취득시에서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래서 이것이 안 된다. 이걸 안 된다. 그 중요한 것은 항상 더 중요한 것은 이 말들이 나오면 타주고 이 말들이 나오면 자주잖아요. 그런데 뭐라 나온다? 죄송해요. 비맞고 하고서 그래요. 알겠죠? 자주하고 타주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점유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오죠? 지방자치단체가 시효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 점유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도 법인이잖아요. 국가도 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이니까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소유자로서 점유한지 그런 말이 안 나왔잖아요. 그럼 무조건 물어본다? 자주 점유로 추정한다. 이 말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면 돼. 자주 점유는 뭐고 여기요 타주 점유는 뭔지. 그 타주 점유는 뭐가 있다? 몇 개? 네 가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플러스로 몇 가지. 이거 써야 돼.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하면 돼.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뭐를 보냐면 그 점유권의 추정이란 말이 세 번 나와. 추정, 점유권에. 언제냐? 197조 제1항하고 198조하고 200조하고 세 가지가 추정이란 말이 나와. 세 군데서. 알겠죠? 점유권에서만. 그러면 여기서 뭐냐? 여기서 점유권원이 분명이다, 불분명이다? 불분명이다. 점유권원이 불분명하면 자주평원 공연 선의 점유로 뭘 한다? 추정한다. 무과실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몇 번 얘기했어? 198조는요, 점유 계속 추정. 점유 계속된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때 추정. 200조는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 이렇게 세 가지. 그 중에서 여기서 이제 추정이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죠. 여기 봐봐. 점유자가 점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의 공시방법은 뭐다? 등기죠. 동산의 공시방법보다 인도, 점유죠, 점유. 그러니까 여기서 점유물 할 때 점유는 오직 동산만 얘기하는 것이고 부동산은 등기고 미등기고 부동산은 무조건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점유에 대해서 부동산은 추정되지 않는다. 뭐만 된다? 동산만 된다. 동산만, 부동산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추정을 여기는 뭐라고 하면 안 된다? 본다 그러면 안 돼. 본다 그러면 안 돼. 이 두 가지가 중요해. 200조는. 200조가 뭐가 중요하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생산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난리가 나. 본다. 뭐라 한다? 추정한다. 이때는 뭐만 해당한다? 동산만이다. 부동산은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점유 계속 추정. 이 점유 계속 추정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봐봐요. 우리가 여러분요, 점유물을 침탈당하면 몇 년 안에 반환 청구할 수 있죠? 1년 안에.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 갑이에요. 3년 점유했는데 이 사람이 1년 침탈해서 다시 반환받아 4년 점유해.
그러면 이 을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의 점유자가 동일이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죠. 동일하면 어떻게 한다? 이 값은 4년만 점유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몇 년이다? 8년을, 7년 아니야. 3년, 1년. 3년하고 이것만 두 개만 더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왜냐면 이걸 빼버리면 불계속이야, 불계속. 값 3년 빼고 잠깐 숨 쉬었다가 이렇게 하죠? 그러면 뭐죠? 이걸 불계속 점유라고 그래요. 그럼 하자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점유죠? 계속이니까 다 더해야죠, 다. 그러니까 3년, 1년, 4년. 그럼 몇 년이다? 8년 계속 중.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을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의 점유자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죠. 그럼 점유 계속이 추정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죠. 문제는 동일하지 않을 때가 문제예요. 동일하지 않을 때. 이런 갑이고 을이고 병일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여기는 3년이고 4년이고 2년이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병은 자기 것만 주장할 수 있어. 이걸 점유의 분리라고 그래. 자기 것만 주장을 해. 그럼 봐봐. 만약에 병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한다. 자주점이다, 타주점이다. 내 말 안 들었어? 질문만 하면 갑자기 경기예요? 이러면요. 다음 주에 강의 들어올 때는 기용한 좀 먹고 와. 경기하지 않게. 알겠죠? 여기 봐봐. 여기 보면 병이요. 자기의 점유만을 분리해서 하죠? 그러면 자기의 거는 이게 봐봐. 소유자로 점유했다.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이 그냥 점유라고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일단 무슨 점유라고 무조건 추정하는 거야? 자주로 무조건 추정한다니까. 내가 전세권자로서 점유에 분리했다. 그러면 타주점유죠. 절도번호 분리했다. 자주점유죠. 그냥 병이 자신의 점유만 분리했다고 했잖아. 누군지 모르죠. 그럼 일단 뭐로 간다? 자주로 간다. 자주점유 추정.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문제 보면 나오겠지만 병이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앞사람의 점유를 빼고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한다. 이놈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전세권자가 자신의 점유를 주장한다. 타주점유.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만을 분리해서 주장한다. 무슨 점유? 자주점유로 추정한다니까요. 알겠죠? 그런데요. 앞서의 사례까지 다 더한다. 다 더한다. 이걸 뭔다? 점유의 병합이라고 얘기한 병합. 그 전후 양시의 점유자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려도 점유의 계속은 뭐가 된다? 추정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어때요? 3년이고 2년이고 4년이고 그럼 모두 몇 년이다? 몇 년? 9년이잖아요. 9년에 추정된다. 9년. 9년 아니야? 9년 맞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병합할 때는 뭐를 승계한다? 뭐를? 하자를 승계. 하자. 이게 문제. 이게. 하자를 승계. 그러니까요. 자주의 반대가 뭐죠? 타주. 평온의 반대가 뭐죠? 강폭, 폭력. 그 다음에 공운의 반대가 뭐죠? 은비. 선의 반대가 뭐죠? 악이. 다른 건 잘 안 나와. 선이냐 악이냐가 잘 나와. 알죠? 그러니까 어디다? 여기는 선이고 여기는 악이고 여기는 선이다 이 말이죠. 그냥 앞에 끝까지 다 더하는 건 그건 좋아 너가. 그런데 뭐를 승계한다? 하자를 승계. 하자를 승계하니까 여기가 고춧가루 하나 딱 묻어있죠? 여기요? 뭐가 묻어있어? 악이가 묻어있죠? 그러니까 전체로 물어본다. 악의로 9년이다 이 말이야. 악의로 9년. 알겠죠? 그런데 병이 만약에 자기 것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뭐다? 자주이면서 아무 말이 없으니까 선이다 이 말이죠. 왜요? 자주인지 악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면 자주이면서 선의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악의가 있잖아요. 알죠? 여기가 타주가 있잖아요. 그럼 전부가 다 뭐로 보고? 타주로 보고. 여기 악의가 있으면 전부로 뭐로 보고? 악의로 보고. 그러니까 아무 말 없어 뭐로 보고? 자주이고 선의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다? 좀 있으면 우리가 보나겠지만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에서 보면 멸실회복일 때 멸실회복할 때 뭐라고 그러죠? 선자현존이죠. 그런데 선자현존인데 뭐라고 항상 나오냐? 선의의 점유자 갑이라고만 나와. 자주다 타주한 말이 없다 이 말이죠. 아무 말이 없으면 일단 뭐로 본다? 점유자니까 자주 점유로만 한다? 추정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나머지 자주나 타주나 항상 암기하면 돼요. 우리가 점유권, 그 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치하고 멸실회복일 때 선자 현존이고 비용상한 청권을 뭐다. 이것은 한번 암기하면 돼요. 여기 점유보호 청권 그냥 한번 보고 암기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점유권에서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거 이게 좀 어려워. 알겠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려워. 그 다음에요. 하나 안 했네. 우리가요. 타주 점유가 자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죠. 타주가 자주가 되려면. 타주가 자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을이 전세권에 살아. 전세권은 자주다 타주다? 타주죠. 타주인데 전세권자 사망을 했어. 알겠죠? 그런데 여기 병이죠? 병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상속을 해. 상속이라면 이걸 상속인이죠? 그럼 상속인은 자주다 타주다? 여전히 타주, 전세권자가 되죠. 아버지가 전세 살았는데 아들이 소유자가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세 살다 사망하면 아들도 전세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은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상속인이 타주가 뭐가 되려면 자주가 되고 싶다, 자주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소유자가 되고 싶다, 소유자가 되고 싶다 이 말 아니에요, 소유자가.
소유자가 되고 싶다. 자주점유가 됐다. 소유자가 되고 싶다. 이 사람이. 그럼 소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집 사면 되죠. 집 사면 뭐라 매매 계약을 하면 되죠. 매매를 뭐란다? 새로운 권원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권원.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 의사를 표시하면 돼.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 의사. 그 다음에 이 병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갑한테요 소유 의사를 표시해. 소유 의사를 뭐란다? 표시한 말은 내가 이 집의 소유권자가 되겠다 이 말이죠. 소유 의사를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의 의사를 하거나, 알겠죠? 자기에게 간접 점유를 시킨 사람한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렇게 되면 타주 점유가 뭐가 된다? 자주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속은 타주가 자주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상속에 의해서 점유의 분리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아니한다. 점유 분리가 되면 타주가 뭐로 바뀌어야 돼? 자주로 돼야 되는데 타주는 타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에 의해서 점유의 하자가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상속은 그대로 뭘 한다? 승계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문제를요 잠깐만 몇 개 한번 풀면 1번 보시죠. 1번 148ペ 1번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 동그라미. 그 인도는 네 가지를 써. 네 가지. 첫 번째 현실의 인도. 두 번째 간이 인도. 세 번째 점유 개정. 네 번째 반환 청구권의 양도.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해? 오케이. 점유 개정이 중요해. 점유 개정에다가 뭐라고 쓰냐? 선의 취득 X라고 써. 선의 취득 X 이렇게. 자, 2번 점유권의 기인한 소는 본권에 가는 이유로 뭐를 못한다? 재판을 못한다. 가장 중요한 게 기인이란 말이 중요하긴 한데 봐봐. 여기 봐봐. 왜 그러냐? 이거 물권 봐봐. 물권. 근데요 처음 강의할 때 기인 동그라미라면 다 동그라미예요. 알겠죠? 중요하다. 알겠죠? 물권은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본권이 있죠. 본권 속에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뭐가 있어요? 제한물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점유권하고 본권은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무슨 말하고 똑같아요? 항상 이게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다. 사람은 뭐가 있다? 남자가 있고 뭐가 있다? 여자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거지 여자가 남자고 남자가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유권하고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분류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요 점유권에 대해서 지금 가박을 하고 지금 소송을 붙었단 말이죠. 소유권을 가지고 다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소유자가 누구냐를 지금 다투고 있는데 점유권을 가지고 다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점유권의 기인한 소에 대해서 본권을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유권의 기인한 소와 본권의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서로가 평행선으로 쭉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면 재판하지 못한다. 3번은요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줄고 사실상의 지배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점유를 상실한다. 침탈당한 물건을 다시 뭐랬다? 해수하면 점유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참 재밌는 말이죠. 점유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했는데 점유권이 상실되지 않는단 말이죠. 왜요? 해수했단 말은 점유했단 말이고 아까 말했죠? 점유하면 뭐가 생긴다? 점유권이 생긴다 이 말이죠. 자 4번 점유보조자는 자력 구제권에 있지만 점유보호청권은 없다. 그래서 앞에를 뭘 바꿔야 돼? 간접 점유로 바꿔야 돼. 간접 점유는 점유보호청권에 인정되지만 자력 구제권은 없다.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지 못한 상속인, 아까 우리 말했죠?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점유권은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따지 않아. 아무튼 점유권은 무조건 상속인한테 가. 알든 모르든. 알겠죠? 승계한다. 2번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간접 점유권을. 점유는 뭐죠? 점유는 인도 방법 네 가지.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반환 청구권의 양도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을 양도해가지고도 인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2번은 직접 점유자가 침탈됐다. 직접 점유자가 침탈이죠. 반환받을 수 없을 때,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을 때 누구한테?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권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하죠.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해 새로운 권원 주고 싶고 매매,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새로운 권이 없는 한 줄과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한다. 점유의 분리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된다. 점유의 분리가 인정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가 사망하기 직전에 가가지고 전세, 좋은 아파트 하나 받았다가 전세 들어가라 해가지고 돌아가시면 가만히 있자고 내 것 돼버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알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4번 가사상, 가사상이 뭐죠? 파출부. 영업상이 뭐죠? 알바. 그럼 이것을 뭐란다? 점유보조자라고 그래. 그래서 4번을 뭐란다? 점유보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점유보조자. 자, 5번은요. 매매대상 토지와 면적이 줄고 등급 이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초과하는 부분을 뭐란다? 타주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13평, 13평의 땅을 샀는데요. 옆에 있는 땅 30평을 자기가 산 걸로 착각했다 이 말이죠. 13평의 땅을 샀는데 30평 옆에 있는 땅을 자기가 산 걸로 착각했어.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거기다가 여러분요 6번에 5번을 써. 6번에 5라서 6번에 5번 한번 봐봐. 6번에 5번 아닌데 5번에 3번 5번에 3번 5번에 3번 봐봐. 5번에 3번 5번에 3번 봤어요? 5번에 3번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 딱 그러면 줄고 인접토지 일부. 그러니까 여기요 상당히 초과라는 말하고 인접토지 일부가 키워드예요. 그러면 인접토지 일부 봐봐. 인접토지 일부를 써. 거기다가 962평 플러스 51평 옆에 있는 51평을 자기가 산 걸로 착각을 했어. 962평의 땅을 샀는데 그 안에 남의 땅이 51평이 들어가 있어. 그런데 자기가 이거 다 산 걸로 착각을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962평의 땅을 여러분요 벽이 없이 해놓으면 누가 이렇게 알겠어요? 몇 평인지. 51평 옆에가 껌딱지 하나 붙어있어도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962평 땅 속에 남의 땅 51평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다 산 걸로 착각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51평에 대한 점유는 무슨 점이다? 자주점이다. 그런데 13평의 땅을 사면서 경계지에 있는 30평을 자기가 산다고 착각을 했다.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걸 상당히 초과, 그걸 타주라고 그래. 키워드가. 인접토지의 일부 무슨 점유? 자주. 상당히 초과 무슨 점유? 타주점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1번 점유는 상속에 하여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그대로만 다 승계. 이 말은 점유의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명의 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 거기까지만. 그 말을 말한다? 명의 수탁자라고 얘기해. 이런 명의 수탁자는 무조건 무슨 점이다? 타주점유다. 3번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그럼 이 사람은 뭐죠? 점유자가 이 말이죠. 점유자가 소유자다, 지상권자다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무조건 무슨 점이다? 자주점이다. 두 번째 점은 그때 지금 먼저 공공용 재산으로 취득한 취득절차를 밟았으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고 떠나가지고 자주점유의 추정 줄고 자주점유의 추정. 그러니까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돼. 내가 굳이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 서류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그 증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점이다. 자주냐 타주냐 하는 것은 내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증명한다? 상대방이 증명한다. 그 다음에 4번 처분 권한 없는 자 줄고 그것을 등기 X 등기를 해줄 수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동그라미 매수 알면서 매수 자주다 타주다 타주 써 모르고 매수한 경우 모르고 매수 엽수를 얻고 자주. 그 다음에 5번을 뭐란다? 5번은요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령이 있다. 법률 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줄고 알면서 동그라미 했어요. 악이에요. 타인 소유 부동산을 그 다음에 줄고 무단 점유한 것이 입증 무단 점유 이것을 악의의 무단 점유라고 얘기해. 악의로 남의 땅인데 일부러 그랬단 말이야. 자기 것처럼. 이런 경우는 자주다 타주다 이런 봐봐 이 말이에요. 여기 건물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경계가 원래 여기거든요. 여기인데요.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는데 을이 건물을 지면서 일부러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죠. 경계를 침범해서 남의 거는 걸 알면서 그러면 이만큼의 점유는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다 이 말이죠. 타주점이다. 그래서 악의의 무단점. 특히 여러분요 2번 명의 신탁에 의해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 이게 명의 수탁자는 거예요. 이 명의 수탁자 무슨 점유? 타주점유. 그 다음에 여기 5번 악의의 무단점유 무슨 점유? 타주점유. 특히 여러분 3번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또는 점유자가 그러면 무슨 점유? 자주점유 추정. 그 다음에 거기 보면 4번 같이 처분 권한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자주 알면서 뭐 타주 이렇게. 그러면 4번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